안녕하세요, 헬로헤더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자꾸 밖으로 나가고만 싶어지는 요즘인데요. 그런데 정작 운동은 또 꺼리게 되죠.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차츰차츰 강도를 높여가는 게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일 텐데요.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이렇게 부담이 적은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헬로헤더 알찬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몸 그리고 아름다운 몸 책임져 주실 김고은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뭐 봄이 아니라 여름에 벌써 막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을 때는 어떤 이야기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최근 한국인이 갈수록 덜 걷고 뚱뚱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53개 시군구 22만여 명 가운데 최근 일주일 동안 1회 30분 이상 걷기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이 38.2%였다고 합니다. 저도 그 안에 해당은 안 되네요. 원장님은 어떠세요? 예, 저는 거의 매일 운동하고 있어서요. 네. 어떤 운동을 하세요? 저는 발레를 어릴 때 좀 했었어서 예, 발레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계시는군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운동량도 줄고 그리고 비만율도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뚱뚱하다는 게 단순히 좀 외형적으로 봤을 때 미워진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뭐가 문제냐면 여러 가지 뭐 비만으로 초래되는 질병들이라든가 비만 때문에 생기게 되는 어떤 우울증 이런 것까지 큰 문제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비만 인구가 점점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도 문제겠지만요. 우울증이라던가 자살과 관련된 정신과 상담을 받은 비율이 최근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겠습니다. 네. 지난해에 비해서 우울하다라는 느낌을 경험한 비율과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률이 높아졌고 또 자살 생각이라든지 자살 시도 때문에 상담을 받은 사람의 비중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만율은 제주와 강원, 인천이 상위 3개 시도로 꼽혔고 또 전국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이 적은 곳은 대전과 전남, 대구 등입니다. 이렇듯 비만으로 초래되는 질병은 관절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결여시켜서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몸뿐만 아니라 정말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비만을 좀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들 이제 다이어트 요즘 많이들 하실 텐데 숙제처럼 아마도 느껴지실 텐데요. 다이어트 하면서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을 막 하다 보면 처음에는 살이 조금씩 빠지고 몸에 좀 라인이 변해가는 모습에 막 신이 난대요.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정체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막 갑자기 빠지다가 안 빠진다. 그래서 그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다이어트를. 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정체기가 생기는 원인은 뭐고 극복하는 방법 있으실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정체기가 오는지부터 알아야 할 텐데요. 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라는 건데요. 몸무게를 우리 몸이 기억해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되다 보면 생리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체중이 줄어들수록 자꾸 몸의 영양분을 저장하려고 기초대사량을 점점 낮추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어서 예전보다 적게 먹어도 체중이 쉽게 줄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체기가 오는 것은 생리적으로 보면 어찌 당연한 현상이지만 극복을 하기 위한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죠. 정체기 극복을 위한 방법 딱 3가지로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영양분 섭취를 해야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면 운동 패턴이라던가 강도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같은 강도의 운동을 지속할 경우에
우리 몸이 적응해서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게 되므로 강도를 조금 높이거나 시간을 늘리는 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시고 꾸준히 식습관과 운동을 유지하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정체기가 왔다는 것은 우리 몸이 현재 몸무게로 다시 세트 포인트를 낮추고 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정체기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정체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이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이제 정체기가 생기는 이유, 항상 일정한 정도를 유지를 유지하려- 하기 위해서 네. 그걸 세트 포인트라고 네. 하는군요. 굳이 기억 안 해도 될 텐데, 그렇죠? 자, 그리고 많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뭐 식습관, 운동 이렇게 두 가지는 정말 잘 하고 계시지만 마지막으로 짚어주신 그 기다리는 거, 그거를 좀 까먹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운동하시고 식습관 고치시면서 세트 포인트가 그 날씬해진 정도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요즘 같은 계절에 또 항상 계절마다 그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조금 더 쉽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그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면서 가장 다이어트에 적합한 계절이 이제 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봄이 되면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낮 시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겨울에 추위에 움츠려 있던 우리 몸도 깨어나면서 다이어트에 가장 적합한 계절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봄에는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고 신체 활동량도 많아지게 돼서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봄에는 또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를 가진 나물들과 뿌리 채소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 구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따뜻해진 날씨는 야외 활동을 하기에도 좋기 때문에 등산이나 조깅 등으로 겨울에 쌓였던 몸의 군살들을 덜어내기에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철 채소도 참 맛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날씨도 좋아서 밖으로 자꾸만 나가고만 싶어지고요. 자, 그런데 요즘 뭐 거꾸로 식사법 이런 게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네. TV에서 소개가 돼서 관심 있게 좀 보았습니다. 네, 저도 좀 찾아보니까 거꾸로 식사법이 그냥 정말 쉽게 반대로 순서로 식사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밥 먹고 반찬 먹고 마지막에 이제 후식 이렇게 먹는 건데 반대로 후식 먼저 먹고 반찬 먹고 밥 이런 순서대로 먹게 되면은 채소류 같은 거 이제 먼저 먹게 되고 탄수화물인 밥을 가장 나중에 먹게 되면서 포만감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원리더라고요. 참 다이어트를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한 원리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섬유소가 풍부한 과일,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을 가장 나중에 먹게 되면 포만감이 높아져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이어트, 즉 뚱뚱해지지 않으려고 거의 100이면 100 노력을 모두들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고 너무 마른 체형은 오히려 비만보다 사망률을 더 높일 수 있지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비만한 사람이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보다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관절염 등의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실 테고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 다이어트를 할 때 그 트레이너 분과 함께 1:1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네. 하죠. PT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가시잖아요. 사실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강조를 하시는 게 뭐 식이요법, 뭐 조금 먹어라, 뭐 운동 이런 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음식물 섭취 제대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강조를 할 수 있는 이런 정확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체중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살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운동으로 소모되는 칼로리는 그리 많지가 않아서 빨리 걷기를 1시간 정도 했을 때 소모되는 칼로리가 200 내지 300칼로리 정도, 즉 밥 한 공기 정도이거든요. 체지방 1kg이 7,700칼로리인 것을 생각해 보면 운동만으로는 살을 빼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 조절이고 운동은 기초대사량을 유지시켜서 감소된 체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는 되도록 하루 3끼 챙겨 드시되 아침, 점심, 저녁의 양이 비슷하도록, 즉 저녁 식사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조절하시는 게 좋고, 저녁에는 탄수화물의 비율은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저녁에 빵이라던가 떡, 면류 같은 이런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모두 쓰지 못하고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1년 내내 사실 다이어트 한다고 해도 모자랄 정도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끊이질 않고 있고요. 또 이런 것 때문인지 뭐 원푸드 다이어트다, 뭐 연예인 다이어트다 이런 이슈성 다이어트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심상일 또 요요 현상 이런 것들로 실패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꼭 이것만은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다이어트 할 때 마음가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식사는 일단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저녁 식사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하면서 단백질과 섬유질 섭취를 늘리도록, 그리고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이 나의 건강은 물론 체중 감소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많은 도움 되셨죠? 이번 봄 우리 모두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다음 시간에도요, 유용한 뷰티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